자, 환지 계획에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이 나면은 환지 계획에 정한 대로 환지 처분을 한다. 환지 처분하는 방법은 환지 계획에 정한 걸 토지 소유자에게 일단 개별적으로는 뭐하고 알려주고 대외적으로 공고를 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환지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환지 방식하고요, 나중에 또 정비 사업하고는 재개발하고는 비슷하면서 또 달라.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뭐예요? 종전에 아파트 가진 자에게 새 아파트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종전 토지 가진 자에게 토지 돌려주는 거잖아. 비슷한데도 차이점이 뭐냐면요, 정비 사업은 공사하는 동안에 이주 대책을 수립해줘요. 전세방도 얻어주고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고 이런 거 해주는데 환지 방식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 토지 소유자도 있을 거고 임차권자 등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농사 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공사가 막 3년 5년 이렇게 막 장기간 지연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뭐 해먹고 살고 그러면 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 공사하는 동안에 어디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은 대책이 뭐냐? 환지 예정지란 걸 지적해 줘서 미리 공사가 끝나기 전에 당신이 받을 토지가 저 땅이거든요. 찾아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지를 받을 예정지를 정해준다고 해서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그럼 환지는 토지를 받은 것이고 환지 예정지는 토지 받을 예정지. 아시겠죠? 그런데 뭐 예정지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 그럼 오늘은 우리 환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환지 처분은 나중에 시험엔 자주 나와도 이 이후의 부분은 사실상 몇 번 공부하면 틀릴 거 없어. 그 다음날 묻는 문제야. 그래서 환지 계획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환지 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자, 아까 실시 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지정권자. 우리 개발 사업은 관할 관청이 지정권자거든. 그래서 앞으로 또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법은 문장이 시행자는 하고 시행자가 무슨 관청을 찾아가. 무슨 관청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 관청을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 검사를 받아. 전부 누구 찾아가야 돼? 관할 관청 지정권자 찾아가야 돼. 지정권자. 아시겠죠? 시행자가 관청을 찾아갈 때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을 찾아가야 돼? 관계없는 관청을 찾아가야 돼? 관할하는 관청이 지정권자라니까. 아시겠죠? 항상 우리 공법은 전체 원칙을 알고 예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는 여기에 대한 예외가 한계가 있어. 그 예외가 앞으로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 인가만큼 또 지정권자라고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시장 운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 지금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뭐는 떠올라요? 우리는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는 들어간다. 특시, 특도는 들어간다. 걔는 지원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개발법에는 특별자치시가 없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그래서 제주도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다른 특광도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시군구청장. 인가권자가 얘예요. 그럼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얘들이고, 얘들 밑에는 지자체가 있다 없다? 지자체가 없지. 얘들은 기초고 특도는 자기 지원자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들 밑에 지자체는 없으니까 얘들한테 인가받는 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를 받아요. 행정청이 시행자는 환지계획 인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 공람에서 주민 의견만 들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환지계획을 인가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려면 주민에게 공람하죠. 주민에게 14일 이상 의견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시군구 측량한테 뭘 받아? 인가 받으면 돼. 응? 그럼 인가 받으면 공사에 들어간다니까. 이해됩니까? 이 말이 어려워. 환지계획은 뭘 받아서 공사에 인가 받아 한다니까. 그 인가를 시군구한테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환지계획을 이해하시려면 환지계획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지계획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교재 218페이지를 보시면 환지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작성자는 시행자로 되어 있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환지 방식은 일부든 전부든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지계획 작성해야지. 응?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당연한 거죠. 그게 박스의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할 텐데요. 자, 1번에 보시면 환지 설계란 말이 나옵니다.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계획입니까? 한마디로 환지 설계하는 계획입니다. 환지 설계하는 계획. 그 괄호 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 지도도 들어가고 환지 전후 대비도도 들어가고 과부족 면적 표시도도 들어가고 무상 귀속 토지 표시도도 들어가고 돼 있는데 뭐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자,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하는 계획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됩니다. 환지 설계가 뭐다? 토지를 돌려주는 설계.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정비 사업 하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할 때도 아파트 돌려주는 계획 만들죠. 거기는 분양 설계라고 합니다. 아파트 돌려주는 계획을 뭐라고 그러고? 분양 설계. 토지 돌려주는 계획을 환지 설계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주 좁은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땅들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접하지 않고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지금 농지, 산지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런 동네를 신도시를 개발해서 요 동네가 같은 동네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뭔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로도 넓게 만들고 도로를 반듯반듯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할까요? 여기다가 각종 관공서 부지도 만듭니다. 동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구청청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주택가 옆에는 뭐도 있어야 돼? 초등학교 학교 부지도 있어야 돼. 그 규모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부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교 부지도 들어가고 또 여기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부지도 필요하고 그 각종 여기 뭐 녹지도 만들고 이런 거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자, 화명동에는 도로가 넓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녹지 공간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 어디 우리 주택가에 가도 공원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죠. 그런 걸 우리는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를 쾌적한 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동네는 아파트 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이 도시개발법에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요, 그 아파트 값은 비싸요. 이렇게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이.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주민들이, 이 동네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이 동네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겠다 하고 개발 계획을 만들겠죠. 개발 계획을 만들고, 여기는 단독주택을 짓는다, 여기는 뭐 상가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종전에 있던 몇 번지, 3번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새로 조성되는 몇 번지로 간다, 5번지로 준다, 뭐 이게 직원이 다 바뀌겠죠. 이렇게 종전에 몇 번지, 면적 얼마, 지목이 뭐 이런 거 있겠죠. 3번지 지목이 대인 토지, 면적이 뭐 150제곱미터인 토지를 새로 조성된 몇 번지, 지목이 뭐 면적 얼마인 토지로 돌려주겠다 라고 계획을 짜는 걸 환지 설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설계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지도가 들어간다. 환지 예정지, 환지 받을 예정지 도면, 그 다음에 환지 전후 대비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우리는 환지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지 후라 생각하시면 되죠. 전후 대비도 들어가는 거야. 대비도가 들어가면서 몇 번째 토지가 몇 번째로 가는가 하는 걸 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환지 설계. 그러면 결국은 환지 설계는 토지 돌려주는 계획이에요. 토지 돌려주는 도면 만들고, 아시겠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환지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환지 설계를 한 것을 또 뭐도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지 명세도 작성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보면 환지 명세. 근데 환지 명세는 뭐별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가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명세는 말 그대로 명세표예요. 남발행을 해서 종전의 3번지 토지가 몇 번지로 간다. 이거는 도면이고 명세표를 작성하는 거 말합니다. 근데 그 명세표는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몇 번지가 몇 번지로 간다 하는 걸 명세를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환지 명세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환지 설계를 하면은, 자, 어떤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가치보다도 더 많이 받는 자도 있겠죠. 더 적게 받는 자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못 받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토지를 더 많이 받은 자는요, 공짜로 토지 더 안 줘요. 그만큼 돈으로 내놔야 되고, 토지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만큼 돈으로 준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청산한다고 그래. 청산. 현금으로 청산. 이걸 우리는 청산 대상 토지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작성을 해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을 한다. 근데 청산 대상은 뭐 필지별, 권리별 다 가능합니다. 뭐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셔도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 이해를 하느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이 토지를 받았을 때 가치를 평가해 보면 종전 토지보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 있죠. 그걸 청산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종전 전 토지하고 후 토지는 요 전 것은 정확한 가격에 나올 수도 있겠죠. 특정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면. 근데 요거는 공사가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봐야. 그러면 정확한 가격의 차익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청산 대상인 토지 명세를 작성한다는 말이지, 여기서 정확한 청산금이 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정이 될 수는 없죠. 여기서 청산금이 결정이 된다든가 확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틀려요. 여기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요 동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전에 없던 넓은 도로가 생길 겁니다. 관공서 부지도, 학교 부지도, 공원 부지도, 녹지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머지 토지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각종 공공시설 등을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쾌적한 신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 부지 이런 것들 만드는 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이렇게 안 돌려주고 남겨두는 토지를 우리는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보류지는 다른 말이 아니고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 이게 보류지예요. 근데 보류지는 좁은 의미로 보류지는 어떤 목적으로? 공공시설 목적.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관공서 만들고, 아시겠죠? 이런 목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류지예요. 자, 그런데 이건 또 보류지라 그러는데 이 동네 모양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사업 비용이 들겠죠. 사업비.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사업비를
사업비를 물론 아무 때나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노란자위 토지를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이 토지를 처분해가지고요. 사업 경비에 충당해요. 그러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야. 시행자가 이걸 처분해서 뭐 한다? 경비 충당합니다. 경비 충당.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에게 안 돌려주고 남겨두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채비지라고 불러요. 채비지는 사업 경비에 경비를 뭐 한다?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경비를 대체하는 토지 이런 뜻이에요.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두 가지 공통점은 뭔가요?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남겨두는 땅이다. 맞죠? 물론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이런 뜻이에요. 요 보류지란 말은 넓은 의미로 보류지. 넓은 의미로 보류지는 좁은 의미로 보류지 공공시설 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채비지까지 포함을 해서 넓은 의미로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럼 좁은 의미로 보류지는 공공시설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넓은 의미로 보류지는 채비지도 다 보류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환지계획의 내용 중에는 채비지나 보류지 명세도 들어갑니다. 채비지 보류지 명세도 작성을 합니다. 환지계획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를 작성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내용인지 아닌지 아시면 돼. 우리는 그 채비지 보류지에다가 한번 적어 보실게요. 채비지는 경비 충당하니까 누가 가져가는 거라고? 누구 거예요? 시행자 거죠. 나중에 공사 끝나면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행자가. 그런데 이 보류지 있죠. 보류지는 각종 공공시설 등의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나중에 공사 끝나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그렇게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내용은 뭐냐면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요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네가 요 동네로 바뀔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에 건물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죠. 신도시란 것은요 아직 개발 안 된 미개발지를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 동네에 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이러면은 그건 사실상 신도시 개발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대지면 나대지일수록 좋아요. 그러나 개발구역을 지정하다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건물이 이렇게 있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을 다 가진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건축물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토지 소유권만 가진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자, 이 건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요 두 자, 건물 있는 자 있죠? 이 자는 토지라도 갖고 있죠?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건축물만 있다던가 요 건축물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보상금 줘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왜? 개발 사업은 이 건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이 동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공원부지, 단독주택 용지 이렇게 용지가 필요한 땅이 필요한 거지 건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거든. 예전에는 건물은 무조건 뭐 해버렸다? 돈 줘서 내보내버리고 이자는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 주는 계획을 만들고 이자는 토지가 없죠. 그럼 이자는 그냥 보상금 받아 떠나는 거야. 토지 가진 자는 당연히 토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환지 방식은 토지가 없으면 토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토지 없는 자에게까지 토지를 절대로 주지는 않아요. 토지를 받으려면 무조건 토지가 있는 자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건축물만 있다든가 토지와 건물을 가진 자예요. 그 전에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건물은 보상금 주고 내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재개발했으면은 이 건물만 가진 자, 이런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양권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재개발 같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환지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체환지라는 제도가 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입체환지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환지 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가진 자에게 토지를 주는 게 이게 환지 계획이죠. 근데 토지 대신에 토지를 준다고 그래서요. 이걸 우리는 평면환지라고 얘기합니다. 평면적인 환지, 토지 대신에 토지 주는 거. 그럼 토지 가진 자에게 건물을 줘요, 건물. 건물을 주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주는 건물은 정비법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데 무조건 집합건물 줍니다. 우리 재개발할 때는 무조건 집합건물 아파트만 주는 게 아니죠. 일반 상가도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정비법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집합건물이야. 집합건물은 아파트도 집합건물이 될 수 있고 이런 건물도 집합건물이죠. 지금 하나의 건물에서 소유자 구분 소유권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건물을 주는데 뭘 주느냐 하면 집합건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물의 일부를 준다고 표현해요. 건축물의 일부. 그리고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는 301호 구분 소유권을 갖지만 밑에 대지지분 따로 있어요, 없어요? 대지지분 있죠? 그 대지 공유지분 주는 거야. 요거 두 개를 주는 걸 우리는 개발법에서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그럼 입체환지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예전에는 왜? 건물만 있으면은 돈 줘서 내보내버렸다니까. 건물만 있으면 예전에는 입체환지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입체환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토지 가진 자뿐만 아니고 건축물만 있어도 건축만 있는 자에게 토지는 주진 않아요. 토지는 안 주지만은 이 입체환지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대신에 아니면 건축물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하고 토지 공유 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지분을 주는 걸 우리는 무슨 환지? 입체환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입체환지라고. 요거를 평면환지라고 그러고 요걸 무슨 환지라고 한다? 입체환지라고 한다. 평면환지, 입체환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험에 최근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종전에 토지 위에 있는 권리를 새로운 토지로 이전시켜 줍니다. 무슨 환지? 종전 토지나 또는 건축물에 있는 권리를, 아시겠죠? 토지나 건축물에 있는 권리를 구분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구분 건축물로 옮겨준다. 무슨 환지? 입체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입체환지 개념이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어. 지금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거에는 우리 입체환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가 없으면 입체환지도 안 했다고 그랬죠? 과거에는 건축물만 가진 자가 입체환지 자체는 안 했어. 토지가 있어야 돼. 그 토지가 과거에는 과소토지. 과소토지가 뭐냐요? 지나치게 작다. 짜투리 땅. 과소토지 소유자는 짜투리 땅 가진 자에게는 이런 토지 주는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에게는 그 토지 가치만큼 주면은 역시 짜투리 땅이 돼 쓸모가 없거든. 그러면 그 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토지를 쫌맨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에게 하는 방법은 토지를 많이 붙여서, 토지를 더 많이 붙여서 주는 방법이죠. 과소토지가 안 되도록. 과소토지가 뭐냐면 지나치게 작다는 뜻인데요. 이게 사업 현장마다 달라. 사업 현장마다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해요. 과소토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이 미달되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그러면 과소토지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게 하는 방법은 토지를 많이 붙여서 과소토지가 안 되게 해주거나 아니면 돈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돈 줘서 내보내는 거. 그럼 여기는 많이 붙여줘도 되지만은 시행자가 직권으로 쫓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쫓아내도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 없어. 땅이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토지를 짜투리 땅을 줘야 되는데 아니면 토지를 붙여주든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토지를 붙여주려고 해도 붙여줄 토지가 없어. 돈으로 내주려고 해도 포상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 보고 시행자가 당신 말이야, 내가 저기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요 토지 보상금 대신에 요 건물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는 필수 전제 조건이 뭐다? 필수 전제 조건이 시행자의 처분권이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가 조건이에요. 이런 건축물이 없으면은 입찰한지 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저기 아파트가 한 동이 있는데 당신은 보상금 안 받고 아파트 받을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과소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입찰한제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입찰한제였습니다. 그럼 과거의 입찰한제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과소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두 번째 시행자 처분권이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소유자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입찰한제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입찰한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입찰한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소토지 아니에요. 시행자, 소유자의 동의 아니에요. 이 처분권이 있는 건축물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입찰한제는 우리 정비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만약에 입찰한제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할 때 공부 안 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 받죠? 아파트 가진 조합원들한테 무조건 아파트 줍니까? 분양 신청 한자에게 줍니까? 정비사업은 분양 신청 해야 주는 거야. 방금 제가 환지 계획 만들었잖아요. 이게 토지 돌려주는 거잖아. 이거 환지 신청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토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몇 번지 토지가 몇 번지로 바뀐다.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몇 번지가 몇 번지로 바뀐다고 환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신청 같은 거 없어. 근데 정비, 재개발, 재건축은 신청 받죠. 근데 환지 계획도 환지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지 신청이 무슨 환지 신청이냐면 입체 환지 신청입니다. 재개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면 환지는 신청이라는 게 없어. 당연히 주는 건데 입체 환지는 입체 환지 신청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신청 받을까? 누구한테? 이거 너무 많이 간다. 누구한테 신청 받아? 토지 가진 자도 할 수 있고 건축물 가진 자도 할 수 있고 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 건축물의 일부하고 토지 공유 지분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입체한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체한제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소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들이 그러면 나는 토지 대신에 아니면 건물 대신에 아파트 받겠다, 집합 건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는 방식이야. 예전에는 기존에 있는 처분권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했죠. 이거는 아파트 지어줘야 돼. 그럼 지어주면 재개발이나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비사업의 재개발 내용을 입체한지로 이렇게 내용을 도입을 한 겁니다.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하고 내용이 똑같아. 입체한지는 정비법이 좀 바뀌어서 똑같지는 않지만 입체한지는 정비사업처럼 이렇게 신청받아서 그들에게 집합 건물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입체한지가 그거야. 그러면 입체한지를 하려면 뭐 한다고요? 그 박스안에 5번. 입체한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이게 쉽게 말해서 정비사업 같으면 아파트 돌려주는 분양 설계잖아. 그죠? 뭐 어떤 건물 주겠다는 명세.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 공급 방법을 포함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셨어요? 환지 계획의 내용을 봤습니다. 환지 계획의 내용이 시험 자체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이해를 해야 환지 방식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였다? 환지 설계했죠. 환지 전후 대비도도 만들었죠. 전후 대비도 만들고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지도도 작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지 맹세도 작성했죠. 필지별로. 그 다음 필지별 권리별로 청산대상 토지 맹세도 작성했죠. 청산대상 토지 맹세를 작성한다고 그랬지 청산금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채비지 보류지 맹세 작성했죠. 채비지는 경비 정당,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인데 두 개를 다 합해서 보류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 취득해? 시행자 공사 끝나면.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다. 입체한지를 한다면은 아파트 주는 계획도 짜라. 입체한 지역 맹세도 포함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지 방식에서 지금 입체 환지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입체 환지를 하는 현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체 환지는 일반 평면 환지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자, 우리는 환지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런 내용의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뭐를 받아서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넣어줘. 그러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특정한 당연히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환지 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지에, 종전토지가 뭔지 아시겠죠? 종전에 사업하기 전에 갖고 있는 토지고 환지는 새로 받는 거죠. 종전토지와 환지에 위치지목 면적, 위치지목 면적 3개를 한번 괄호로 묶어보세요. 위치지목 면적. 토질부터 또 괄호로 묶어보세요.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거기까지. 자, 3개, 4개 이렇게 괄호로 묶었죠. 219페이지를 봐야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봐야 나옵니다. 자, 위치 지목 면적, 요 3개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모르셔도 돼. 3개를 고려하는 걸 면적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적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걸 고려하는 걸 평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인 건 다음에 공부하시고. 어쨌든 계속 읽어봅니다.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환지계획 기준 미줄, 보류지, 책정 기준 미줄. 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국토부령 미줄 같습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한다는 기준이 국토부령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안 보셔도 괜찮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됐고. 22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죠. 224페이지 열어보면 환지계획의 인가가 나오죠.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특도 시군구한테 받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밑줄 한거 볼까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아닌 동그라미,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자 너무 긴가? 괄호로 묶어볼까? 너무 긴가? 특도 시군구 청량의 인가 요걸 괄호로 묶어주시고 인가 동그라미 특도 시군구 요것만큼은 누구의 인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적으세요. 지정권자의 인가 지정권자의 인가에서 X 이렇게 적어줍니다. 우리 개발법은 시행자는 전부 지정권자에게 인가 검사 승인이죠. 근데 요것만큼은 지정권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밑에는 행정청이 지자체가 없죠.
없으니까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인가를 안 받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면은 인가 안 받으니까 작성만 하면 된다는 거죠. 행정청은 작성만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체환지 있는데 뭐 얘기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되어 있죠.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되어 있죠. 어떻게 해볼까? 밑줄 한번 볼까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자, 입체환지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은 토지 소유자만 해요? 건축물 소유자도 해요? 건축물 소유자도 해요. 입체환지는 건물만 갖고 있어도 해줍니다. 그런데 평면환지는 절대로 토지가 없으면 안 되죠. 토지 없는 자에게 토지는 안 준다니까. 신청을 받아서. 자, 그 다음부터 괄호로 묶어봅니다.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 이런 것들을 빨리 익히셔야 돼. 방금 괄호로 묶었죠? 그 괄호 안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건축물의 일부 밑줄. 건축물의 일부의 밑줄 긋고 토지 공유 지분 밑줄. 토지의 공유 지분. 자, 요걸 우리는 집합 건물, 아파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집합 봅니다. 자, 집합 건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요 두 개를 주는 걸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요 집합 건물 주는 걸 우리는 입체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줄 수 있다. 이게 입체환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게 예정기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환지 처분 있죠. 환지 처분 229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환지 처분에 어디가 나오죠? 환지 처분이란 환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적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로 시험은 안 나오고요. 법 조문이 아니고 그냥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돌려주는데 그 돌려줄 때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지 처분은 반드시 뭐대로 환지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환지 처분 종료되어 있는 그 표를 그려놨으니까 그걸 잠깐 한번 참고하실게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렇게 적어놨네. 도시개발에 따른 간보율이 50%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동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기 위해서 종전에는 없던 내용들이 도로도 이렇게 들어가고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도로도 만들어지고 공원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보류지, 아까 보류지라 기억나시죠? 그건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지. 그럼 보류지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소유자들이 못 돌려받는 토지가 많죠. 그럼 그 못 돌려받는 즉 보류지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토지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뭘 내나? 토지를 내놓는 거야. 내 땅의 일부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니까. 뭐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한다고 안 돌려주고 남겨두는 보류지. 요걸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부담하느냐 이걸 우리는 간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보율. 그럼 간보율이 예를 들어서 50%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땅의 면적식으로 치면은 토지의 절반을 사업에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내 땅의 절반을 못 돌려받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 간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토부령에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만다 부담한다. 부담률이 50%. 그 여기 50%라 돼 있죠. 50%라 돼 있으면 무슨 말이냐? 자, A가 본래 종전 토지를 400제곱미터를 갖고 있죠. 400을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50% 적용하면 얼마만 얘는 돌려받아야 돼? 200만 받아야지. 200만. B는 300을 갖고 있으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돼? 150을 돌려받아야죠. C는 500을 갖고 있었으면 250을 돌려받아야죠. D는 100을 갖고 있었으면 50만 돌려받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또 뭐라고 적어놨어요? 과수토지 기준이란 말이죠. 아까 제가 짜투리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준이 200제곱미터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토지 기준이 200이면 B는 무슨 환지를 받았다? 정환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C 같은 경우는 250을 받아야 되는데 B한테 50을 떼어줬죠. 떼어줬기 때문에 얘는 더 적게 받아서 뭐라고 한다? 감환지. 감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A는 자기가 받을 만큼 감벌 정해서 받을 만큼 다 받았죠. 이런 걸 우리는 적응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적응환지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고요. 가끔 물어보면 뭐 그렇게 물어볼지도 않아요. 더 많이 주면 정환지, 더 적게 주면 감환지. 시험에 나오면 아무도 안 틀립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군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런데 자 D 같은 경우는 50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과소토지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0을 더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150을 더 붙여줄 수 있으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다른 사람 토지를 뺏어서 줘야 되는데 그래 줄 게 없죠. 그럼 얘는 뭐 해버린다? 환지 부지정 이렇게 돼 있죠. 환지 부지정이란 말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돈 줘서 내보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환지 부지정 자에게는 뭐 해줘야 돼?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건축물의 일부 공유되지. 여기 입지한지인데 이 입지한지는 과거에는 과수토지에 대해서 아까 입지한지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지금은 개념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입지한지는 지금은 과수토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여기 얘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과거 같으면 입지한지는 과수토지 간자에게 줬으니까 옳은 말인데 지금은 과수토지 소유자에게만 줍니까? 과수토지가 아니어도 됩니까? 아니어도 되고 건축물 많이 가진 자에게도 입지한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지한지는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지개혁을 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적응환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만큼 다 돌려받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맞죠? 때로는 정환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환지 할 수 있고. 그럼 정환지 받은 자는 돈을 내놔야 돼요? 돈을 더 시행자가 더 줄까요? 내놔야지. 그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한다고 돼 있죠. 감환자면은 그만큼 청산금을 교부를 하겠죠. 교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표를 이해를 해주고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과부족분은 현금으로 뭐 한다? 청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지 계획에 약속한 대로 토지를 돌려주는 방법이 뭐던가?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뭐하면? 공고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0페이지를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를 잠깐 열어보면 나머지는 지금 읽으면 어렵고 양가로 4번에 보면 권리의 이전 및 소멸돼 있죠. 한 줄만 읽고 끝낼 거예요. 너무 어려워.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자, 이 말 이해갑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해졌잖아.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자, 괄호 묶으세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4번의 환지 처분 효과의 1번.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우리 시험은 다음 날을 물어봐. 환지 처분 공고하라고 그랬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하면 소유권 언제 취득하는 거야? 다음 날 취득하는 거야. 오늘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이다. 오늘 관보에 공고했죠? 그러면 오늘 밤 12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밤 0시가 되면. 다음 날에 무슨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자, 방금 그 지문에 환지는 거기 밑줄 한번 주시고 앞에
괄호 문건 앞에 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돼 있죠. 괄호 밖에 종전토지로 보면 밑줄. 종전토지로 보면 자 그러면 그 문장을 괄호를 빼고 한번 읽어볼까?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환지를 종전토지 새로 받은 땅이 환지잖아. 종전토지 채로 받은 토지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 받은 땅을 종전토지로 본다는 말은 종전토지에 뭐 임차권자도 있고 권리가 있을 수 있죠. 그게 환지로 다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새로 환지를 받는다는 말이나 환지를 이제 종전토지로 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도는요, 우리 개발 사업의 절차,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의 내용 정도 우리가 이런 게 환지 계획이구나 하는 것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정비 사업인데 우리 정비법인데 정비법의 절차는 너무 복잡하게 해버리면 정비법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비 사업은 그 종료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흐름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실게요.